질병 예방, 치매, 암, 당뇨, 심장, 노화, 건강 오래 사는 법. 피터 아티드,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해방, Unlive, The Science Art of 만성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되돌릴 수 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뜨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이다. 장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대한 일찍 사전에 개입해야 하라. 사전에 4대 만성질환인 심장, 암, 치매, 당뇨를 최대한 늦추거나 근원적으로, 그래서 의학 2.0은 시술과 약물치료 전술에 의존해서 급성질환과 부상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병이 생긴 뒤 뒤늦게 개입하는 방식에서 만성질환 대처에는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에 의학 3.0은 최대한 일찍,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병의 싹을 미리 자르는 사전 대응 의학의 전략을 따른다. 만성질환은 20, 30대, 심지어 10대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학 3.0은 생활습관인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구사한다. 질병 예방, 피터 아티마 박사는 세계적인 장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 만성질환은 실은 전부 의사다. 의학 3.0의 원리를 적용해서 장수와 건강 수명의 획기적인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빌 기퍼드 의사는 건강의학 장수 첨단 생물학 분야의 작가이다. 저널리스트, 의사가 아니고 작가이군요. 옮길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 공부하신 분이고,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50년 이상 암 연구를 해온 나도 이제는 89호령이 되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하여튼 뭐 이분이 추천사로서 말했구나. 신승건, 읽어보라고 했네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임영민은 내과 의사로서 가석화. 그래서 정희원, 서울 아산 노년 내과, 질병을 위해서 무릎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르겠다 했네요. 영년 전략을 썼다. 이 책은 먼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에 대해서 다룬다. 저자는 말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의학 분야의 글을 쓰려면 강렬한 미인묘함 을 해야 된다고. 조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1970년에는 62.3세였던 나이가 이제 82.7세로 되었다. 장수는 이미 기본이 되었는데 건강으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책에 대한 찬사는 수십 년 동안 건강 문제로 여러모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리시다가 아티아 박사의 책을 보내주셨다. 아버지는 이 책을 한번 집어 드시더니 내려놓지를 못하셨다. 결국 아버지가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게 책을 드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이 연료해 가시고 갈수록 더 많은 친구가 문제에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고 놀라고는 한다. 그러나 의학과학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티아 박사는 이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수행해 낸다. 단연 권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강력히 권한다. 마침내 우리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대적이고 철저하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매뉴얼이 나왔다. 실행 가능한
피터 아티아는 이 책에서 장수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포괄적이고 은밀한 이 책은 우리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노화 질환과 건강의 전략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나이 들어서 대한 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피터 아티아는 내가 만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책에 평생에 걸친 통찰을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스티븐 레빗 박사, 피터 아티아 박사는 내 주치의이자 친구이다. 이렇게 했네요. 휴먼 영화배우의 잭맨. 피터 아티아는 이 책에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뿐만 아니라 생존을 연장하는 과학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서로서 말하고 있네요. 현대학은 노년 건강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뤘지만 오래 잘 사는 데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만성질환이 만연해 있으며 이렇게 이런데 대한 답이다. 가디언. 영국 보건싱크 따르면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19년이나 된다 라고 했네요. 당신이 40세 이상이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알고리즘을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먹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 또 식사 운동을 이렇게 장수라는 단어를 입력해봐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6점 사이에서 이제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장수는 불멸을 향해서 바이오 해킹에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일부 거물들의 전임을 했는데 장수가 이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의사과학자 대형 제약회사. 나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장수 비결 약물이나 보충제 슈퍼푸드를 찾고 있다. 아티아 박사의 이 은밀하고 정확한 책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명쾌하고 신중한 저자인 아티아 박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자기관리에 초점을 둔 3.0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건강 수명에 대해서 3.0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영양에 대해서 수면의 질 등등으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을 다 짚으셨네요. 기능인 게임 일장에서 느린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는 사람들을 강에서 끌어내기만 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느린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나는 혼자가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의대 30대 중반의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는데 아주 부유한 도시인 아스트팔로 알토에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 여성이었다. 간호사들이 심전도 기기를 연결하고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에 나는 옆에 앉아서 이러저러 말로 그녀의 신경을 분산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이 있나요? 정성이 언제부터 있으세요? 갑자기 그녀가 공고히 사라지면서 소음을 가쁘게 헐떡이기 시작하고 거진 눈이 들어가더니 정신이 잃었다. 그래서 곧바로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응급 달려왔고 꽂고 강한 약물 또 호생 응급 처치를 했지만은 전공이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아파가면서 심폐생술을 했는데 이유마다 다들 뒤로 물러나면 담당 의사가 그녀의 가슴에 제세 동기를 가둬대고 전기 충격에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곤 했다. 모든 일이 정확한 안무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두 숙달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그 성으로 밀려나서 움츠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전공의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이 이리 와서 좀 도와줄래? 내가 하는 식으로 계속 같은 힘으로 리듬감 있게 눌러 알겠지? 그래서 나는 연습적으로 마네킹이 아닌 진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어쩐 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 동안에 도중에 바로 그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겨우 몇 번째만 해도 나는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묻고 있었는데
말이다. 간호사가 이 불을 끌어올려 그녀 얼굴을 덮었고 의료진을 몰려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흩어졌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처음 겪는 섬뜩한 일이었기에 놀라고 당황한 채 거기에 질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그 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 여성의 죽음은 여러 해 동안에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금 그녀가 심한 폐색 전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지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응급실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리 치료를 받을 기회를 더 접했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그 슬픈 운명은 바뀔 수도 있었을까? 나중에 전속 진수 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일할 때 나는 죽음이 두 가지 속도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다. 볼티모어 구도심 지역에서는 빠른 죽음이 거리를 지배했다. 총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그런 죽음을 불러왔다. 좀 삐딱하게 들리겠지만 그 도시의 폭력은 그곳 병원 전공의 과정의 한 특징이 되었다. 내가 전속기술 병원을 택한 것은 그곳의 가난과 최정한 외과에가 뛰어나서였다. 그렇지만 주로 총알을 맞거나 칼에 찔려서 관통성을 입은 환자가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병원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는 동료들과 내게 외상 입은 몸을 수술하는 실력을 갈고 닦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의미였다. 그런 환자는 젊고 가난한 흑인 남성이 많았다. 야근에는 외상 환자가 주류였지만 낮에는 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가 다수였다. 이런 환자들과 상처는 느리게 성장하는 발견되지 않은 채 오래 자란 종양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다루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실은 또 정반대이다. 장수란 무언가? 장수란 뭔가? 그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온 지 25년이 넘은 지금 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 다만 내가 상상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나는 더 이상 암 수술을 아니 어떤 수술도 하지 않는다. 뼈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져서 나를 쳐준다면 아마 나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좋은 질문이다. 당신이 어느 파트에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대화를 딴 데로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아니면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거짓말할 것이다. 실제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 두 번째 꿈은 양측이었다. 의사로서 나는 장수를 연구한다. 장수, 롱제비티. 장수. 먼저는 내가 장수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과 돌팔이들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의 가망이 없을 만치 오염되어 왔다. 나는 그런 이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의 인류에게 수수께끼였던 이 문제에 쉬운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다. 장수가 단순한 문제라면 이 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장수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부터 생각을 해보자.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수란 몇몇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초종자들에게 의리에 약속하는 것처럼 120세나 150세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억 년에 걸친 진화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를 시간의 허설로부터 해방시킬 중대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삶은 일방통행로다. 게다가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리를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 신화의 티토노스가 바로 이런 부르는 일을 겪었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 처음 나를 보러 올 때 그들은 대개 장수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오래 질질 끄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쯤에서 나는 그들의 말을 막는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이 힘겨운 모습으로 오래 살거나
아내에게 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1900년의 기대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고 대다수는 다양한 사고, 부상, 감염 같은 빠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다. 그 뒤로 느린 죽음이 빠른 죽음을 대처해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70대나 80세쯤 사망할 것이고 거의 다 느린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베이브 점프, 모터사이클 경주, 질병,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내 기사 포 홀스맨. 바로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당뇨병 관련 대사가 기능 이상 연결된 것들이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 느린 죽음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장수는 두 번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건강수명 이렇게 있다. 건강수명은 대개 장애나 질병 없이 지내는 삶의 기간으로 정의. 그러나 나는 이 정의는 너무나 단순하다고 본다. 나는 의대생이던 25세 때처럼 지금도 장애와 질병 없이 살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50대의 자아는 20대의 자아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다.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장수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인 건강수명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서 더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런 중년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30대, 40대, 50대의 많은 이들은 부모님의 신체 장애나 치매,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새로운 학업의 목표, 사전에 최대한 빨리 개입하라. 장수를 초과할 때 맞닥뜨리는 주요 장애물 중에서 하나는 동료들과 내가 실수를 하면서 배운 의료 기술들이 느린 죽음보다도 빠른 죽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얽혀져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강력한 항생제로 감염병원을 제거하고 손상된 기관을 보완하거나 교체하고 척추나 뇌의 심각한 손상을 완화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망가진 몸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목숨을 구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녔다. 심지어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까지 소생시켰다. 그러나 암, 신경, 또 심질환 질환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죽음을 피하도록 돕는 능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외상 환자를 치료할 때와는 달랐다. 우리는 이런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정말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듯 했다. 문제는 우리가 양쪽 환자의 동일한 기본 조건을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일은 어떻게든 환자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환자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간 14세 소년이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살인적인 속도로 달려든 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 생명신호는 아주 약했고 눈동자는 팽창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 외상이 심각하다는 징후였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응급실 담당 의사였던 나는 즉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스탠퍼드 응급실에서 보았던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생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실에 생기없는 몸의 혈액과 에프네프린, 아드레날린을 계속 투여하면서 응급소생술을 이어나갔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울먹였다. 그러나 아이의 운명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결정되었다. 누구도 내 앞에서 죽지 않게 하겠다. 이 정서는 의료계에 들어오는 모든 이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우리는 암 환자에게도 같은 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환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면 이미 너무 늦었음이 명백히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았다. 죽음이 거의 불가피할 만큼 이미 병이 진행되었을 때가 흔했다. 그럼에도 자동차 사고로 다친 소년을 치료할 때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우리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학은 이런 만성질환 하나하나에 믿을 수 없을 만치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었다. 암과의 병, 문제는 이 모든 만성질환을 사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점에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개입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따른다. 우리는 달리고 있는 뇌 기사 질병을 더 일찍 멈추어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형 당뇨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된다. 당화혈색소, 당화헤모글로빈 검사에서 6.4%라고 나온다면 평균 혈당이 137mg 데시리터라고 당뇨병 기준보다 겨우 3점 낮게 나온다면 학술적으로 이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당뇨병은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나는 이것이 이형 당뇨의 접근은 거의 완벽하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겠다. 6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형 당뇨병은 혈액 검사에서 이미 마법의 진단 문턱을 넘어서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대사 기능 이상 스펙트럼에 속한다.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선 것, 이형 당뇨병을 비롯한 뇌 기사 질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것, 나는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신 좀 찐 것 같아? 이미 시작된 위험이다. 이미 뚱뚱해지고 중년에 음식이 잘못되고 하면 혈액 검사 결과는 내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들였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거, 이거 해변에서 맞이한 그 순간, 자, 나는 내부계 쪽 남자들에게 만연한 심장병인 죽상경화증의 진정한 특성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다음 가지로 삼았다. 사건 대응 의학의 힘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개입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